리셋해서 한번 다시 뽑아주세요. 이거 뽑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SNS를 뽑았습니다. 그 맥락이랑 네, 딱 맞아. 맥락이랑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뭐 음지로 파고든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당연히 바뀐 점들이 있겠죠. 안 좋은 방향으로. 근데 그 이전에 우리 SNS 별 양상에 대해 먼저 좀 짚어보고 나가면 어떨까 해요. SNS가 사실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굉장히 이제 주위 친구들도 많이 쓰는 인스타그램, 트위터, 아니면 중고등학생들이 좀 더 많이 쓰는 페이스북, 아니면 정말 온 국민이 거의 다 쓴다고 볼 수도 있는 유튜브, 그런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 법한 그런 플랫폼들에서 모든 범죄가 다 일어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인스타그램에서 그런 게 일어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조금만 모니터링을 하다 보면 인스타그램에서도 그런 지인 능욕 범죄라든가 정말 이제 딥페이크 그런 영상들을 또 볼 수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편하다고 쓰는 그런 플랫폼들이지만 그런 플랫폼들에서도 굉장히 많은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 그런 것들을 좀 많은 시민분들께서 알아주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인스타그램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다가 신원을 알게 된 피해자분께 연락을 드렸어요. 그래서 체증이나 경찰 신고를 위해 해당 링크를 전달해드렸는데 피해자분께서 그 안에 들어가 보시고는 이 안에 내 친구도 있다, 인스타그램 친구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런 이야기도 들었고 이제 텔레그램에서 보통 개인정보 유포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성적 모욕과 더불어서. 그러면 이제 그걸 보고 피해자의 인스타 주소를 보고 DM을 보내는 거예요. 왜냐면 인스타그램은 해외 거니까 추적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자기의 성기 사진을 보낸다거나 아니면 성적 모욕을 인스타로도 하는 거죠. 텔레그램에 이어서 인스타그램으로까지 이어지는 범죄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디지털 성범죄 텔레그램, 라인 그런 데서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정말 생활에 깊숙이 있는 일상화된 범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페이스북을 이제 콕 집어서 먼저 시작을 해보자면 페이스북에서 이제 한창 이제 페이스북 비밀 그룹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이제 나 이런 불법 촬영물 있는데 다른 불법 촬영물 있는 사람 나랑 공유하자, 댓글 달아 하면은 댓글이 쫘르륵 달리는 거예요. 그 그룹에서 N번방 성착취 영상이 유포가 되기도 했고요. 그런 거를 보면은 사실 페이스북만의 문제도 아니고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나 그런 가계정들 쉽게 만들 수 있잖아요. 가계정을 통해서 이제 본인이 N번방 영상 있다, 아동 성착취 영상 보유하고 있으니까 연락해라. 그러면은 그 계정에 연락하는 어떤 개인은 이제 1대1로 계속 공유가 가능하는 그런 정황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트위터에서 이제 성착취 영상을 파는 사람한테 접근을 해서 대화를 걸었을 때 이제 텔레그램 링크를 주더라고요. 이제 텔레그램으로 들어가서 텔레그램 안에서는 이제 보안이 조금 더 철저하게 보장이 되기 때문에 1대1 거래를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또 아무래도 이 가해자들이 SNS를 이용하면서도 이제 본인이 이제 꼬리가 밟히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일례로 이전에는 돈 거래, 모네로로 거래를 했다면 이제는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냥 기존에 있던 자료들, 이제 불법 촬영물이라든지 아동 청소년 성착취 영상을 가지고 자료 대 자료 거래를 하더라고요. 금전 거래가 아니니까 아무래도 처벌 피하기도 조금 쉬워지겠고. 맞아요. 그런 현실을 보면서 이게 정말 원본 영상을 삭제하는 거는 이젠 아무 의미가 없겠구나. 이 가해자들 한 명 한 명 검거를 해서 이 핸드폰 안에 있는 그런 성착취 영상들을 다 삭제하지 않는 이상 정말 피해자 보호를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나 하는 생각들이 많아졌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트위터 내에서는 텔레그램 아이디나 라인 아이디를 통해 거래를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거랑 별개로 또 텔레그램 내에서 상위방도 만들고 디스코드에서도 상위 서버가 되게 많이 만들어졌다고 들었어요. 그렇게 음지화로 점점 파고들수록 모니터링 하기는 좀 더 어려워지고 그럴수록 경찰들의 수사가 더 중요하게 다가오거든요, 저는. 그래서
경찰들이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이제 문제는 단순히 뭐 상위 채널을 만들어서 입장을 넓게 한다 이 수준이 아니라 상위방에 들어가려면은 똑같이 범죄를 저질러야만 하게 요구를 하잖아요. 똑같이 뭐 특정인을 대상으로 성적 모욕을 가하라. 그러면은 잘한 사람들 몇몇을 내가 상위방으로 보내주겠다. 아니면은 너가 먼저 공유를 해라. 너가 먼저 유포를 해라. 라든지 그런 식으로 범죄를 좀 더 조장하는 분위기 그리고 그것이 상위방으로 갈 수 있는 어떠한 챌린지 같은 느낌이 들면서 이 분위기가 예전과는 많이 다르지만 그럼에도 조금 더 그 성착취 단체방 안에서는 디지털 성범죄가 정말 놀이가 된 게 맞구나라는 생각도 했고요. 심지어는 이제 뭐 조주빈은 멍청해서 잡혔다. 나는 제2의 조주빈이 될 거다. 그런 이야기들이 아무렇지 않게 오가는 경우가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SNS 정말 좋고 친구들이랑 연락하기 딱 좋고 코로나 시대 사용해서 정말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편리하고 좋은 기능을 그렇게 밖에 사용을 하지 못하는 걸까? 이 사람들의 부족한 디지털 리터러시의 수준은 어디까지 땅바닥에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죠. 참 얘네들을 보면서 진짜 바퀴벌레도 이거보다는 못 살아남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기가 막히면은 또 다른 SNS로 가가지고 그 똑같은 짓을 저지르더라고요. 그들 개개인에만 이렇게 문제를 지을 게 아니라 그 SNS를 운영하는 플랫폼에서도 어떠한 좀 대책을 내놓을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조금 별개지만 저희가 국제 엠네스티랑 하는 것도 그런 플랫폼들에 대한 좀 책임을 부여하는 기사를 작성을 하고 있거든요. 네, 갑자기 홍보인 것 같은데 그 기사에도 앞으로 이제 한 4월쯤에 나올 것 같은데 그 기사도 좀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홍보 많네요. 홍보네. 뭐 이렇게 띄워야 돼요? 아니면 홍보가 됐는데 다음 주제로 또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여전한 점 이보편네요. 여전한 점 정말 할 말 많지 않을까요? 이걸로 한 2시간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방금도 거의 인트로로 말을 한 것 같아요. 여전한 문제점들. 여전히 저희가 이 사건이 해결되지 않아서 여전히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점, 디지털 성범죄의 그런 가해 연대를 끊고자 하는 열망으로 불꽃도 리셋도 이제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활동을 처음 시작했을 때 뭐 언제까지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처음에 이제 저희도 기자로서 시작을 한 거였는데 이거를 하다 보면은 되게 무력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얘네가 언제까지 이 짓거리를 할까? 되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전하구나. 이 가해자들의 그런 끈끈한 연대가 여전하구나라고 이제 느끼면서 무력할 때가 있는데 저희가 추적을 이어가고 있는데 여전히 이제 정부와 국가에서는 상설 기구를 전담 기구 그거를 이제 만들려는 의지가 없다는 거? 그 점은 정말 여전한 것 같아요. 아, 말만 하는 네, 거. 말만 하는 거. 저희가 분명히 1년 전에도 지금 임시기구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데 뭐 범국가적이라고 해놓고 뭐 법무부 따로 뭐 경찰청 따로 검찰청 따로 이런 식으로 막 움직였잖아요. 디지털 성범죄 센터 따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을 컨트롤할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고 그 타워는 진짜 3개월, 6개월, 1년짜리가 아니라 쭉 가야 되는데 왜 그런 걸 만들려는 노력이 없을까? 작년 2020년 2월 그때 여가기 분들과 회의했을 때도 컨트롤 타워 필요하다. 뭐 어디를 가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이런 대답을 대부분 해주셨어요. 이미 다 있는 기능이다. 그런데 그 기능들이 일원화되지 않았으니 컨트롤 타워를 만들란 얘기잖아요. 맞아요. 그렇지만 이미 있다는 거 하나만으로 그리고 지금은 뭐 특별수사본부가 있고 지금은 뭐 임시 뭐가 있고 지금은 TF가 있고 이런 식으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이게 나라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이게 나라냐?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보시기에는 항상 뭐 급한 일들이 터지겠죠. 그러니까 급한 불을 먼저 꺼야 되고 지금은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이 일어난 지 좀 됐으니 급한 불이 아니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말씀하신 바는 지켜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약속 지켜라. 죄송합니다. 네, 그렇대요. 약속을 지키래요. 네, 우리끼리 약속한 뭡니까? 네.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네. 이거 약속 좀 지켜라. 네. 여성가족부에서도 디지털 성범죄 전담국 만들겠다고 했고 법무부에서도 성범죄를 담당하는 부서 만들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최근에 정말 전화를 많이 돌렸어요. 메일도 보내고 그런데 같은 부 내의 사람들조차 그런 게 있었어요. 대체 어느 기사를 보셨냐며 저한테 묻기도 하고요.
그 관련된 분들이 모두 회의에 가셨으니 나중에 연락을 주겠다고 하셨지만 아직까지 연락을 못 받고 있다는 점. 대체 무엇이 어떻게 되고 있길래 되고 있기는 하는 건지. 네, 그래서 요구되는 행동은 행동으로 보여달라는 거죠. 말로만 하지 마시고. 말뿐인 연대는 기만이다라는 이야기를 봤는데 정말 들어맞는 내용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경찰들이 여전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아직도 똑같은 말 반복하는 거.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너무 똑같은 말만 반복하고 이제 제가 제보를 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가 직접 신고를 했을 때도 피해자들한테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모르더라고요. 이제 자기들의 전담인지 사이버 수사팀 전담인지 아니면 여성청소년계 전담인지 그것도 구분이 안 되고 피해자한테 부모님 모시고 와라. 부모님 모시고 오면 이래서 안 된다라고 부모님한테 설명하고 이런 대응 방법이 너무 아쉽고 여전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작년 3월에 저희가 그렇게 100여 개의 성착취 단체방에 데이터베이스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본청에서 각 지방청에 하달을 하셨대요. 그런데 각자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어느 방을 갖고 있는지를 몰라서 저희한테 계속 연락이 오고 저희가 분명 체증자를 다 전달했음에도 이거 체증자료 있냐? 혹은 자기들이 체증할 테니 안 하셔도 돼요 했다가 나중에 체증자료 있으세요? 연락이 오고 그 경찰 내부에서의 연락망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데 그리고 그 시기에 너무 오래 걸리고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계정부 삭제하고 아이디 바꾸잖아요. 심지어 이제 아이디를 변경하면은 이 사람은 없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을 하니까 참 여전하다. 여전하다. 긍정적으로 여전한 점도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여전히 있잖아요. 또 여전히 이제 지치지 않고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에 좀 희망을 느끼면서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네. 이제 행동. 네, 좋습니다. 행동. 시민들한테 요구되는 행동, 또 이제 우리 같은 활동가들한테 이제 요구되는 행동에 대해서도 좀 말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활동가로서 정체성을 느끼시나요? 저희는 좀 여러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기자이자 이제 활동가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활동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뭐 리셋도 그렇고 저희 불꽃도 그렇고 뭐 E&D 팀도 그렇고 이분들한테 요구하는 행동이라고 했을 때 저는 힘들면 쉬어갔으면 좋겠다. 네, 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희도 그렇고 주변에서 이제 이 문제에 계속 이제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을 보면은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제 저기에서 그냥 아예 회복도 안 될 정도로 무너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치면 좀 쉬어가는 그런 좀 텀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공감하는 말이었어요. 제가 다른 팀은 잘 모르겠지만 리셋 내 지원팀을 맡으면서 팀원들이 되게 빨리 지쳐요. 그만큼 성착취물에 노출되는 게 정신적으로 힘들다는 생각을 하고요. 저도 지칠 때가 많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휴식기를 가지고 다시 하셨으면 좋겠어요. 좀 장기적으로 보고. 너무 힘들면 오래 쉬셔도 되고 맞아요. 진짜 휴식을 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진짜 활동가들한테 필요한 게 이런 디지털 성착취 범죄 영상이 계속 노출되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트라우마가 생길 수밖에 없는 활동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심리상담소의 어떤 소장님을 만나 뵀을 때 그분이 우리나라의 여성운동계, 디지털 성범죄 운동계 안에서는 이런 심리치료가 되게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당연한 지원이 돼야 되는 건데 이거를 당연하게 생각을 안 하고 있고 되게 부차적인 거라고 생각하는 게 되게 위험한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또 될 수 있으면은 심리치료를 꼭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어쨌든 이 활동을 길게 그리고 누군가에게 또 사회에 어떤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는 활동인 만큼 나 자신을 지키면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활동을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살기를 찾기 위해 우리가 활동하면서 우리를 소진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항상 있거든요. 네, 활동가분들에게 요구되는 행동은 제발 쉬시고 제발 상담을 받으시라. 본인을 네. 챙겨라였고요. 그럼 우리 시민들께는 어떤 행동을 저희가 바랄까요? 모든 시민이 활동가가 됐으면 좋겠다.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문제의식을 가지고 관심을 계속해서 이어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각자의 뭐 학생 아니면 또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모든 직업군들이 그 자기가 이제 생활하는 그 생활 반경이 있을 거잖아요. 그 공동체 내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만으로도
이 사회가 좀 더 바뀔 수 있는데 더 기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주위에 정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있을 수 있음을 항상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이제 알게 되셨다면 그들에게 이제 당신은 죄가 없어요라는 어떤 메시지를 조금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하신 거에 정말 동의하는 게 맨날 제가 하는 말이 있잖아요. 저도 그 말 하려고 10명이 10명이 10씩 하면은 그래야지만 가까스로 100을 만들지만 100명이 1씩만 해도 되고 1000명이 0.1씩만 해도 되고 그래서 모든 시민이 각각 나름의 활동가적인 면모가 있다면은 사회는 당연히 발전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항상 듣는 말 중에 후원 안 받으시냐, 정말 후원을 드리고 싶다라는 말이나 DM이 오는데 저희는 사실 후원보다도 그냥 저희가 포스트잇 릴레이 주간 개최했을 때 포스트잇 하나 붙여서 인증해 주시고 그런 게 정말 막 10만 원, 뭐 100만 원 보내주시는 것보다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행동으로 보여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들 그리고 네, 모두가 조금이라도 활동가가 된다면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지속적인 관심을 계속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포스트잇 주간 개최했을 때나 유튜브 신고 주간 개최했을 때 그런 거에 되게 참여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한테 좋은 말들 한마디씩 해주는 게 힘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참 사실 이 디지털 성범죄라는 게 알고 싶지 않은 일이잖아요. 이제 알면 알수록 저희도 너무 피폐해지고 마음이 안 좋아지는 일이다 보니까 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도 힘든데 내가 그것까지 관심을 가져야 돼?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든 세상을 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거를 좀 더 같이 우리가 좀 더 좋게 바꿔보자라는 생각으로 많은 관심을 좀 쏟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마지막 하나가 남았네요. 이건 좀 같이 펼쳐볼까요? 뜨면한 걸요? 이제 조만하니까. 손을 손가락을 이 조그만한 둘, 셋. 짠. 아, 그러면서도 이제 진짜 누군지 나아갈 방향. 앞으로 리셋은 어떻게 나아가실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또 맨날 하는 말이 있는데 난 6개월 뒤에 리셋을 때려칠 거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고요. 우리 지원팀 팀장님은 진짜 믿으셨었어요 그거를. 그래서 리셋이 없어지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셨는데 저는 그게 저희가 나아갈 방향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리셋은 사실 이제 말은 디지털 성범죄가 없어져야 우리가 없어질 거다라고 하지만 그렇지 못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리셋이 어느 순간 뭐 갑자기 없어져더라도 그래도 이 사회는 나아갈 수 있게 그래서 지금 디지털 성범죄 상설 수사 기구를 만들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같이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 설문조사 열심히 해서 만들었던 거고 이런 여성 개인으로 읽는 여성 개인들이 자기의 삶을 희생하면서까지 무언가 활동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게 리셋의 방향으로 만들고 싶다. 그러니까 저희 그냥 로드맵이고요. 네, 지원팀 팀장님은 다른 생각 가지고 계실 수 있어요. 저도 이렇게 생각해요. 네. 저도 이렇게 생각해요. 네, 저도. 네. 끝이야. 우리 항상 끝이야. 네, 앞으로 사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그거죠. 네, 불꽃도 그렇고 리셋도 그렇고 뭐 END도 그렇고 이 사건에 대해서 문제를 가지고 활동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각자의 일상을 어느 정도 포기를 하시고 하는 일이잖아요. 대학원 못 가시고 졸업 못 하고 알바 못 하고 어쨌든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는 게 좀 더 좋은 세상을 만들자고 하는 일들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사명감을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하고 그만할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이제 단기적으로는 나아갈 방향에 대해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까 이제 엠네스티랑 여러 일 하신다고 했는데 일단 저희의 어떤 취재 그리고 보도 프로젝트는 뭐 국제 엠네스티도 그렇고 이제 저희끼리 하는 불꽃 프로젝트도 그렇고 올해 7월까지 이어질 예정이에요. 그 기간 중간중간에 이제 저희 후원해주시는 분들이랑 소통도 하면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썰 풀기 코너들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제 저희도 나아갈 방향은 그거예요. 아직까지 만연해 있는 이 디지털 성범죄를 우리가 아는 것만큼 이제 국가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디지털 성범죄는 사회적으로 큰 이슈, 큰 문제고 이거를 전담하는 어떤 전담국이 정말 신설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할 얘기가 많은데 그런 것들을 되게 압축해서 우리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오늘. 다 같이 한마디를 좀 해보고, 네네네. 네, 마칠까요? 저희가 조주빈 검거 1년을 맞이해서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조주빈 한 명이 검거됐다고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끝난 게 아니듯이 저희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디지털 성범죄를 모니터링하고 추적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시민단체들의 활동에 관심 가져주시는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함께 연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할까요? 사실 오늘이 이제 저희가 이렇게 리셋과 불꽃이 모이게 된 게 조주빈 검거 1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봤을 때 조주빈, 갓갓, 뭐 이기야, 이원호 이런 주요 가해자들 외에는 사실 그렇게 이렇다 할 합당한 처벌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잼카츠방을 담당을 했었는데 정말 너무나 많은 소식물들이 올라오고 그 안에서도 활발하게 대화를 빙자한 성적 노력을 가하는 가담자들이 너무 많아서 수많은 박스들을 옮기면서 이 무게가 진짜로 내 손에 지금 전해지는 이 무게가 판사들에게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건가? 라는 생각도 하고요. 처벌 결과들이 나오는 걸 보면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걱정돼요, 진짜. 이렇게 가다가는 진짜 뭐 언론의 이름이 공개되거나 아니면 텔레그램 닉네임이 공개된 뭐 조주빈이라든지 각각이라든지 이런 N번방 사건, 그리고 박사방 사건 등 성착취 그런 주범들에 대해서 평균 최근 형량을 보면 9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냥 조수빈이 40년인데도 불구하고 평균 형량이 9년밖에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이제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중에서도 그 계보에 포함되지 않는 수많은 범죄자들이 있잖아요. 지금 작년에 종료된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에서 3,500명 넘게 공부를 했다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뭐 형량이 뭐 집행유예나 벌금으로 거의 끝난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그렇죠. N번방을 이제 소지하고 시청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검거된 건수 중에 거의 절반이, 50% 이상이 벌금형,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집행유예, 이런 식으로 계속 잇따른 판결이 났더라고요. 근데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끝났나요? 네,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는 종료된 지 올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종료되고 이후에 조금 시간이 흘렀어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할 상설 기구가 없다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입법 제안을 또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최근에 여러 가지 법안 개정도 되고 심지어 작년에 이미 새로 N번방 방지법이라고 생겼잖아요. 소지죄와 시청죄를 모두 잡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범죄자들의 생각은 너네가 어떻게 아는데 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대로 타개할 수 있고 우리 피해자분들이 이제 내가 범죄 피해를 입었는데 어디에서는 여청과로 가라고 하고 어디는 사이버수사대 가라고 하고 어디는 이거는 그냥 뭐 안 된다라든지 뭐 생활안전과로 가세요. 파출소에서 감당할 수 없어요. 라든지 그렇게 일어나되지 않고 사실 아무 말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언제까지 피해자분들이 받아야 되는지 그래서 상설 기구가 필요하다. 네, 제대로 수사해야 된다.